자, 이제 본격적인 첫 삽을 이제 떴죠. 이제 철거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 올리는 건데, 이게 철거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 철거 신청을, 실질적으로 철거선 신청을 한 게, 거의 5월 말? 그러니까 거의 뭐 2달 반 이상 걸렸는데, 이게 이제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철거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철거하는 것 자체도 이게 요즘은 뭐 철거를 그냥 뭐 철거업자가 와서 그냥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또 어디 철거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철거하는 분의 또 여러 가지 그 자격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고 구청에서 또 밑에 담당자 위에 뭐 그 라인별로다가 그 또 전부 다 또 이 직급별로다가 올라가면서 이게 또 승인 전부 도장을 찍어주고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까딱하면 이게 또 위원회 또그 심의사항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철거라는 게. 그래서 철거를, 저는 이게 철거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죠. 그래서 이게 철거가 이 때려 부시는 게 그냥 막연하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냥 쓱쓱 밀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경험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2달 반에 걸친 철거 과정을 무사히 넘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수막자가 걸어놓고 요거는 한 2달, 석 달 전에 이제 찍은 건데 그 석 달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사실 앞에는 불법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인데 서대문구청에서 위반 건축물이지만 너무 또 뭐 단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위반을 유예가 된 거라서 얘는 그냥 봐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대 아마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들이 아마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어떤 뭐 조례에 의해서 그냥 유예 두고 뭐 그냥 단층이었는데 앞에 조금 늘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서대문구청 뭐 집단 얘기인가 뭐 이렇게 그 묶여가지고 뭐 그런 거에 혜택으로다가 이제 뭐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천장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뭐 전선이고 뭐고 엉망 가지고 야 이거 이런 전선 처리하고 이거 철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시간이 저는 아니 이까지 하는데 벌써 걸릴 거 그랬는데 4일 걸릴만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면을 그냥 막 갖다 부시는 게 아니라 그 철을 살살 해가지고 뭐 먼지가 안 나게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하나 철거하는 게 그냥 뭐 오래된 건물 부셔갖고 그냥 쓱쓱 잡아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 거를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분 철거 완료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뒤쪽에 이제 약간 그 지붕 있는 거 그거는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났냐면은 요즘은 이제 건축법상 건축을 하게 되면 다 허물고 완전한 대지에서 올리게 되면 이 도로로다가도 그 어떤 일정 부분에 땅을 기부 찬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도로 확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또 띄워줘야 되죠. 기부 찬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사실 뭐 도로로다가 내주면은 뭐 16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증축으로 가는 거예요. 증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축이긴 한데 뒷부분을 남겨놓고 이제 증축 이제 뒷부분을 그대로 이제 요걸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걸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같이 올리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건축물이 부시지 않고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덧입혀서 올리는 거니까 증축이죠. 증축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뭐 1층에서 2층도 증축이고 1층에서 10층도 증축이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뒷부분에 부분 철거를 남겨놓고 철거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거 왜냐면 땅이 워낙 적으니까 뭐 이리저리 도로로다가 다 빼주면은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서대문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16평에 다 올리면은 그야말로 최고인데 뭐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전체 땅을 다 쓰질 못하고 땅의 한 절반 정도, 한 9평, 절반 조금 넘게 9평 정도에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이쪽 부분은 땅을 더 온전히 쓴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좀 아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건축법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만 건폐율을 안 지키고 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 서대문구청의 굉장히 그 폭발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서대문구청의 이제 그 담당 우리 또 뭐 과장님이라고 하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여기 뭐 지금까지 그 건축 감당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올리겠다고 신청받은 게 이제 거의 처음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한 2, 3층 정도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서 뭐 이렇게 뭐 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건축안을 받아 보니까 신청안에 신청서에 뭐 갑자기 무슨 10층 높이 뭐 9층 높이가 막 30m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땅 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땅에 건물이 올라가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주시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그 허가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규정을 지킬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나중에 훗날에 이제 본인들도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건축을 하는 저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빌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관심 좀 철저하게 이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이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일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여러 가지 또 그 공사하는데 혹시 또 뭐 사람들이 뭐 지켜보거나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대 그쪽은 또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가보니까 이게 방학 때만 맨날 가고 코로나 그때 이제 학교 학생들이 이제 안 올 때 등교를 그때 멈출 때 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썰렁한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난 9월 2일 날 금요일날 가보니까 이제 개강을 했겠죠. 와, 이대 앞에 사람이 엄청 많고요. 물론 여학생들이 뭐 절대 다수고요. 거기는 이제 남녀 비율이 거의 9대1. 예, 90% 여자, 10% 남자. 예, 제가 2대에다 차를 대가지고, 앞에는 좁아갖고 2대에 차를 대고 이제, 간만에 이제 한 20여 년 만에 2대를 들어갔는데, 아니, 뭐 그전에도 들어갔지만 그때는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갔을 때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여대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저건지 감이 안 왔는데, 금요일 날은 여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혼자 남자고요. 그래서 이거 물론 뭐 제가 지나간다고 해서 뭐 저를 쳐다보거나 그렇진 않고 이대는 원래 뭐 남학생이 예전부터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대생들이 뭐 쳐다보거나 뭐 신기하게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숙대라든가 서울여대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여대 같은 경우는 남자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남학생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은 막 그때 뭐 특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서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 근데 이대는 워낙 남학생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학생들 쳐다보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대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변에 다 여자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대생들이 모여있는 곳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조금 나름 쑥스럽긴 하다. 왜 다 여자니까.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가보니까 뭐 그 홍티 사옥 올라가는 골목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홍티 사옥 오르 왼쪽에 거기 이제 수제 돈가스 집이 있는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항상 한가해가지고 장사가 되나 그랬는데 그 집이 맛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돈가스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개강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금요일날 새삼 경험을 해서 저는 앞으로 홍티 경매 사옥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16평 대지에 27m 가까이 지금 원래는 25m,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는 25m고요. 25m까지가 기준이고 이제 위에 한 2, 3m는 이제 이렇게 탑처럼 제가 이제 모양을 조형을 꾸며갖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건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많이 관심들을 보이는데 근데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도 썼지만 이게 30m까지 원래는 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30m가 올리려면은 또 실험도 거치고 실험비가 또 한 4, 5천만 원 드니까 4, 5천만 원 들어가면서 뭐 실험을 해서 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보강제라든가 뭐 이런 걸 써야 되면은 벽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냥 실험 없이 25m까지는 실험 없이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25m까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러티에서 9층까지를 올리는 걸로 했고 근데 30m까지도 가능한 게 이게 건축 기술이 우리나라가 뭐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한 거. 왜냐하면은 이런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비단 홍티경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작은 땅 갖고 있어 뭘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작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봐야 안에 쓸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만약에 3, 4층 이상을 올리면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들어가야지 9층 계단만 놓고서 순 없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안 놓을 수 없어요. 계단도 좀 필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면 이게 공간이 워낙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땅에다 건축을 사람들이 안 한 거죠. 그 작은 땅 가지고는 그냥 뭐 짜투리를 쓰거나 아니면 옆에 땅을 사가지고 크게 짓거나 하는 거지, 홍티경매처럼 뭐 작은 땅에다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지어 올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은 뭐 세계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 콘크리트 자체가 일반 콘크리트, 그냥 일반 아파트 질 때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뭐 3배인가 4배인가 더 센 콘크리트가 있대요. 그걸 쓸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벽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면 면적이 쫄아드니까. 그래서 그런 콘크리트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건물이 혹시 짓고 나서 이게 뭐 흔들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얘는 아마 최소한 한 5, 6도 이상은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흔들릴지언정 건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무너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 또 건축 기술을 믿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뭐 잘 내부적인 그 깊이 있는 건 제가 모르니까 그냥 된다고 하고, 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믿고 가는 거고요. 어찌됐든 뭐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서대문구청의 아마 명품 건물, 서대문구 자체에 아마 이렇게 작은 땅에 올라간 건물은 이게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홍대 쪽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되게 작은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근데 걔는 건물 지어 올린 면적이 50평이에요. 그러니까 50평에 지어 올렸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주변 건물에 비해서.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1층에 하면 약국하고 커피숍 2개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얘는 또 50평에 높이 올려가지고 굉장히 작은 건물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홍티경매의 최소한 땅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뭐 4배 이상 큰 땅덩이에다 올렸기 때문에 뭐 소형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뭐 작은 건물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홍티경매 같은 뭐 이런 특이한 건축물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에서 이게 홍티경매 건물이 올라가면은 아마 명품 건물로, 뭐 이게 명품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니까 명품이라는 건 함부로 단어를 쓸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서대문구의 명물, 뭐 명품이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서대문구의 명물이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철거 이제 영상은 다 녹화해 놨고, 그건 제가 이제 확보를 해서 나중에 철거하는 과정부터 건축 올라가는 거를 이제 왜 빨리 막 돌려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조금 더 좀 독특하고 재밌게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거 과정부터 모든 건축 올라가는 거는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요거를 좀 재밌게 편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뭐 한 5분 10분 안에 요거를 전 과정을 조금 독특한 거는 조금 느리게, 뭐 그냥 뭐 별거 없는 거는 그냥 빨리 돌리기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막 빨리 돌려서 완공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이것도 좀 편집을 해보려고 그 구상 중이었고요. 그리고 실내 만드는 것도 그냥 이제 횡한 그 실내에서 이제 하나하나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계단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모든 것도 다 실내에다가도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각 층마다 그것도 만들어지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어떻게 하든 잘 찍어서 요 모든 홍티경매가 이제 부시고 철거하면서부터 다 완공이 되는 과정을 요것도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어찌됐든 하나의 기록으로 제가 이제 보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과정은 이슈를 만들 거예요. 이슈가 안 되면 이슈가 되게끔 해야죠. 그래서 이슈가 되기 위한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슈가 되면은 그게 홍티경매 홍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건물을 갖다가, 아니 뭐 건물이 홍티경매라는 이름이 뭐 안 써있다, 물론 뭐 짓는 순간부터는 이제 외벽에다가 누가 찍어도 홍티경매라는 게 보일 수 있게 제가 다 그런 거 조치를 취하게 놓긴 할 텐데, 어쨌든 이 건물에 오는 사람이라면 또는 뭐 이 건물을 TV에서 보던
뭐 유튜브를 보던 어쨌든 뭐 종편에서 보던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은 다 홍티경매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홍티경매 홍보로서는 뭐 최적의 건물이 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가로가 2m 45cm예요. 그러니까 팔을 쫙 벌리면 뭐 저는 2m 45보다는 뭐 작겠지만 웬만큼 좀 팔이 좀 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감싸면 끝에서 끝이 달 정도의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2m 45고 세로 면적, 이제 길이 면적이 아마 9m 70 정도, 9m 70 정도 될 테니까 따지고 보면 요 면적,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는 여기 벽이 들어가니까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부는 2m 한 10 몇 cm밖에 안 되니까 실내에서는 이렇게 팔을 뻗으면 양쪽이 닿을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작은 건물인데다가 그 작은 건물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까지 다 갖춰지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 건물을 뭐 잘 짓고 못 짓고가 아니라 그냥 얘가 서 있는 것 자체 하나로서 좀 독특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이게 제가 좀 설명해서 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는데 막상 가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아마 이제 와서 직접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높이가 27m까지, 요 높이는 이제 25m인데 위에다가 이제 약간의 그 좀 뾰족한 좀 뭐 나름대로 조형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높이는 한 27, 8m 정도까지 갈 테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넓은 건물이 올라가면은 뭐 넓은 건물이 20층이라도 높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밑에가 워낙 넓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밑에가 워낙 좁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계속 올리는 순간부터는 아마 건물 자체가 굉장히 높이 보이는 느낌, 워낙 작으니까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화여대 명소로 아마 분명히 기억될 수 있게 아마 될 거다. 그래서 외관이나 내부도 지금 어떻게 하든 잘 꾸며보려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 꾸미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민자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1차적인 제 생각은 이제 뭐 제가 제안도 받긴 했지만 큰 건물이 전체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쫙 쪼개져서 이 쪼개진 일부, 원래는 이만한 건물인데 쫙 쪼개져서 일부가 일로 옮겨온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쪼개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이제 외부를 이렇게 각지게 뭐 톱니바퀴처럼, 톱날처럼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독특하지, 그냥 막 민자로 다 올라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좀 특이하게 보이거나 독특해 보이거나 어떤 명물이 되려고 하면 좀 외관상에도 분명히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게 원래 큰 건물이 한 10분의 1 토막이 쪼개져서 이쪽에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돈을 홍티경매가 잘 돼서 더 벌면 여기는 쪼개진 10분의 1이지만 나머지 10분의 9를 그 인근이면 좋겠죠. 인근에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는 10분의 1이지만 여기 10분의 9로 그렇게 만들면은 야, 요건 진짜 두 개를 결합하면 최적의 건물이 되겠다라고 생각. 만약에 이 옆에다가 지면은 쪼개진 거 여기 있고 쪼개진 거 이쪽에 끼어 있으면 정말 최적이겠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요 건물은 쪼개진 상태로 보일 수 있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관은 그렇게 하고 내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고급스러운 것도 고급스러운 거지만 좀 상상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이렇게 기발하게 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작은 데다가 이렇게 알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본인들이 또 다른 데 인테리어 할 때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도 뭐 이게 좋은 또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좀 사례가 나올 수 있게, 건축 사례나 인테리어 사례가 나올 수 있게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계속 홍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뭐 지상파든 종편이든 뭐 갖가지 부동산 유튜브든 뭐 건축을 촬영하는 유튜브든 어쨌든 최대한 홍보 마케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뭐 제가 굳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려고 안 하더라도 뭐 이건 아마 영상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서 그게 계속 전파되는 순간에 어쨌든 홍티경매라는 걸 빼고 영상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어쨌든 건물을 전체를 건물을 보이려면 물론 뭐 본인들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홍티 경매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가급적이면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촬영 허가를 해야죠. 촬영 허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차후에 조금 뭐 너무 드러내지 않고 너무 또 드러내게 또 홍보를 하는 것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근히 이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제가 만들어 가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 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또 구경거리, 재미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홍티 경매 이제 회원분들 지금 투자회원들 지금까지 이제 홍티 경매를 선택하실 분들이 한 430, 40명 뭐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안 세봤는데 이제 어디서부터가 홍티 경매 회원일지를 따져보면 이제 애초에 제가 홍티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홍티 경매 이제 경매 강의를 하면서 그때 스터디에 이제 1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마 1기가 8명 중에서 4분이 아마 이제 맨투맨 회원을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홍티 경매 유료 회원의 시작이었죠. 그 처음 1기 그 스터디 듣고서 맨투맨 신청하신 분들 4분이니까 3분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그게 아마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90, 12 이제 4년 만에 이제 1년에 한 100여 명씩 들어오셔갖고 지금 이제 한 40, 40명 정도의 회원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